안녕하세요. 꼼방의 모찌입니다. 상판 위에 올라갈 부품들을 놓았고, 큰 부품 먼저 그 위치 표시를 한 다음에 배치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봤거든요. 공간이 되게 크게 보여도 실제로 또 이게 막상 뭘 주섬주섬 놓다 보면 공간이 그렇게 아주 여유 있는 거는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우드 베이스 위에 상판을 놓게 되면 여기에는 상자처럼 아래쪽에서 봤을 때 갇혀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. 시간이 지나가면 이 상판에 열이 이제 계속 축적이 됩니다. 열이 좀 난다고 해서 뭐 앰프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그게 또 이게 사람들이 또 약간 불안하게 느낄 수는 있거든요. 4호나 이 정류관 오버포지 같은 경우에 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이제 D3 쓸 건데 D3도 그렇게 열이 많지는 않고요. 열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는 상태, 이런 상태로 두게 되면 공기 흐름이 원활하진 않거든요. 물론 이제 4호 소켓 같은 경우 아래쪽에 붙이면서 베이스를 위에다 좀 띄워가지고 그 이중 단면으로 위아래가 이 높낮이가 약간 상판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놓기는 해요. 여기를 파이 48로 뚫으면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래쪽에서 그냥 이렇게 위아래가 이제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있죠. 이 드릴을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좀 펀칭기로 이제 이 센터를 전부 다 때리게 되거든요. 그래야 이제 드릴날이 크게 이제 비켜나가지 않고, 타격을 가고 난 다음에 만일에 홀 자체가 약간 잘못 찍혔으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바꾸어가지고 각을 좀 높여가지고 다시 한번 쳐주면 구멍 센터가 약간 밀려나가기는 해요. 타격하는 소리는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타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하판을 고정하고 위에 이제 상면을 트랜스 함침된 걸 고정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. 그리고 배선은 스피커 단자와 고압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앞뒤로 있는 게 제일 좋겠죠. 묻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배선 전체적으로 배선을 좀 줄일 수.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나사들은 나사와 넛들을 쓰면 되는데, 이게 한 번에 나사와 넛들을 조을 때는 나사와 넛들을 같이 붙들어야 되거든요. 두 손이 다 필요한 거죠. 이런 자리에는 좀 무거우니까 4mm짜리 나사를 쓰는데 이 자리에다가 탭을 바로 내버리는 게 좋아요. 4mm짜리 나사를 쓰려면 3.5파이로 뚫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탭을 쓰는 거죠.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표시는 그렇게 해놨어요. 지금 요거는 이제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탭을 쓰지를 못하죠. 이게 트랜스 위에 화면에 있는 트랜스 나사가 이쪽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파일을 이 나사보다 약간 여유 있게 해줘야지 이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면은 그 전원 트랜스의 전원의 종류의 탭들이 빠져나가야 되는, 그래서 이쪽에는 파내야 되는데 좀 무식하지만 커팅기로 이걸 이렇게 비슷하게 잘라버립니다. 요거는 이제 정류관인데, 정류관이 열이 마이너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이 갇혀있는 열을 위로 이제 쉽게 뽑아주기 위해서 가속계 가이드를 하나 쓰기로 했고, 이런 큰 걸 뚫고 나면 나머지 이 단자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서 필요한 곳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, 그 진공관 같으면 진공관 뒷면 이런 데다가 접시머리 나사로 심어가지고 해주면 좋거든요.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위에서 드릴로 홀을 다 내버리면 앰프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나사들 사이에 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노출되는 이런 자리에는 전부 다 접시머리로 해줘야 되죠. 접시머리로 할 때 머리가 작은 게 있어요. 요게 일반 나사들보다 나사 면이 보이는 게 최소화해서 보여주는 거, 요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, 요런 타입들은 십자머리 자체가 작아요.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접시 머리예요. 요게 약간 소두,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요런 모습. 제일 왼쪽에 있는 일반 머리보다는 두 번째가 머리가 작고, 세 번째는 십자가 확실히 작죠.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스텐 나사 중에 요런 육각 나사가 있습니다.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소두거든요. 이 작은 것보다 큰데 나와 있는 모양이 작아가지고 요걸 쓰면 외부에서 눈에 띄는 면적이 더 작아서 훨씬 더 깨끗해 보이죠. 요런 거는 이제 스텐 나사로만
소량으로 구입해가지고 따로 앰프 외관만 할 때만 이거 쓰고 안쪽에는 일반 나사를 많이 쓰죠. 이 3mm, 4mm짜리는 이런 전동 드릴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정비를 요하는 이런 작업들은 아니어서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처럼 이제 48파이를 한번 뚫어봐야겠다, 여기 35파이를 한번 뚫어봐야겠다, 이런 큰 홀을 뚫을 때는 탁상 드릴로 할 수밖에 없고, 이거는 뭐 이게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두랄루미늄이거든요. 이게 강도가 아주 높은 건데, 이런 강도가 높은 것도 가공을 할 때 약간 큰 드릴이 필요합니다. 만일에 두랄루미늄이 아니고 일반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이캐스팅으로 뽑아낸 것들 같은 경우에는 홀이 웬만큼 커도, 지난번에 홀이 웬만큼 커도 그냥 이걸로 뚫립니다. 저런 거나 강도가 높은 거는 어느 정도 이게 그 취성이 있어서 드릴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덜 어려운데, 일반 알루미늄 굉장히 그 재질 자체가 무른 알루미늄들이 있거든요. 힘들게 하는 게 이런 이제 홀소 같은데 이 이빨 사이에 그런 것들이 다 끼어버려요. 막 이렇게 달라붙어가 번거롭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끝하게 나오질 않아요. 이런 상판에 소량으로 쓰는 것들은 강도가 좀 높은 알루미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이거 가공하는 면은 굉장히 험한 노동이거든요. 이걸 뭐 보시고 싶다고 하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, 이런 작업하는 게 앰프 만드는데 제일 힘듭니다.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 거, 이게 제일 힘들어요. 앰프는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. 이게 뭐 회로 자체도 엄청 간단하고,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CNC나 이런 걸로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잘 안 나옵니다. 더 큰 날이 있더라도 센터에 정확하게 작은 홀을 한번 뚫어주는 게 좋고, 이제 3mm짜리 관통 하는 나사는 BTD는 3mm에서 3.2mm 정도 좀 뚫어야 되거든요. 그 3.2mm를 뚫으면서, 관통하는 나사를 뚫으면서 나중에 컴퓨터가 들어가서 센터에 작업하기 좋도록 먼저 모든 홀을 3mm짜리를 먼저 한 번씩 쭉 뚫어줘요. 자,
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